산과 물이 어우러진 합천호의 수려한 풍광은 본래부터 있던 자연의 모습만은 아니다. 댐을 건설하며 너른 호수가 생겼고 멋진 풍광이 만들어졌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나 천년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지리산과 가야산을 잇는 합천 황매산 자락에 오래된 옛 절터. 무상한 존재들은 깃들었다 돌아가고 전각의 형태는 바람처럼 흩어졌어도 텅 빈 옛 터가 여전히 도량인 것은 이곳에 남겨진 가람의 살이 불교 문화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폐사지, 영암사지가 들려주는 법음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영암사지는 첫인상부터 여느 폐사지와는 사뭇 다르다. 산을 넘어오지 않았다면 돌축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영암사지의 맨 아랫단에 위치한 곳으로 유사체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암사지의 경이로운 첫인상은 웅장한 석축에 있다. 화강석을 견고하게 쌓아 올려 군데군데 돌못을 박아놓았다. 정교한 이음새와 쐐기돌이라 불리기도 하는 돌못의 사용은 불국사에 남아있는 기법으로 신라 왕실의 융성기 때 보였던 건축법이다. 천년의 세월도 어쩌지 못한 견고한 석축 위에는 자풀 속에 3층 석탑이 우뚝하다. 좌우에 법을 설하는 정각이 있었겠지만 가늠할 수 없는 천년의 풍상을 뚫고 오직 석탑만이 빈터를 지키고 있다. 석축은 밑단을 쌓고 그 위에 중심 석축을 쌓아 올린 이중축대다. 영암사지의 견고한 석축은 금당지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변주곡으로 완성된다. 천년에 꺼지지 않는 법등을 상징하듯 돌출된 단 위에 쌍사자 석등이 굳건하다. 천년의 비바람도 모진 세월의 잔인한 역사도 쌍사자 석등의 의지와 기상은 꺾지 못했다. 저희들이 발굴한 지역이 대체적으로 계단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당지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탑 구역이 있고 그 아래 성방 구역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일반 요사체가 있는 그런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불법성을 제대로 배치한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이 기도 도량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 가람의 구조와 건축 양식이 독특한 영암사지. 영암사는 언제 창건되었는지 어떤 인연으로 폐사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영암사지에 대한 역사 기록은 전무하지만 의문을 풀어줄 또 다른 장소, 서금당지다. 서금당지는 조사당터로 불리기도 하는데 비석의 받침대라 할 수 있는 커다란 귀부 2기가 남아있다. 동서귀부는 영암사의 개창조와 중흥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시는 찾지 못했지만 영암사에서 입적한 적연선사의 비문이 탁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창건된 사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9세기 중반 정도에 창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영암사의 실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자료, 귀부다. 커다란 동서귀부는 모양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거북 모양의 잔등에
장방형의 받침을 마련하고 비석을 세우는 귀부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성행한 비석 문화다. 아마도 비석의 주인은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고승이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요 두 기가 시대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개창조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개창조일 것이다. 하나는 적임국사가 대단했을 것이다. 이래서 적임국사.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어디에 누구 거다 이렇게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심 전각인 조사당 터에서 통일신라 시대 금동열의 불상이 출토되기도 했다. 불상뿐 아니라 불을 피운 흔적인 재가 발견되어 밀교 의식이 행해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발굴 당시에 지도위원으로 계시던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정기 박사께서는 특히 그 서금당지 기부가 양쪽에 있는 그 지역의 서금당지의 그 금당지 중앙에 석굴이라든지 불상에 앉았을 있는 그런 주변에 약간 불을 피웠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또 그 주변 상황을 보시고 이 밀교하고 선종 중에서도 밀교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찰이 아니었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차면서도 청정한 황매산 모산제를 배경으로 영암사란 절 이름도 신령한 바위라는 뜻이다. 예터를 지키는 유물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 넘어 저편을 가늠해 본다. 영암사지 맨 위쪽에 자리한 금당지는 목재 건축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당시 금당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주춧돌 등 석조 유물이 남아있다. 특히 금당지로 오르는 둥근 돌계단은 하나의 돌을 쪼아 만든 통돌계단이다. 3층 석탑이 있는 아랫단에서 부처님을 모신 금당으로 통하는 길인데 국내에선 유일한 무지개형 돌계단이다. 일일이 정을 쪼아 금당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든 석공의 집념과 정성이 놀랍다. 몇 번의 정을 쪼아 완성된 계단인가. 발을 디디는 계단 폭이 넓지 않다. 누구라도 부처님을 뵙기 위해선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레 올라가야 한다. 멋진 무지개 돌계단을 올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쌍사자 석등. 천년 세월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쓰러져 가도 꿋꿋하게 절터를 지키고 있는 쌍사자. 쌍사자가 받쳐든 석등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다.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 지혜의 법등이다. 언제 폐사되었는지도 모르는 영암사지다. 그러나 여전히 숨결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도량이다. 안팡진 엉덩이와 단단한 근육으로 온 힘을 다해 법등을 떠받치고 있는 쌍사자 석등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 떠났지만 천년을 한결같이 떠받들고 있다. 이 석등은 어떻게 보면은 참 국보로서도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 세 개뿐인 쌍사자형 석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33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석등을 지붕돌과 화사석, 악년, 사자, 이 복년을 요 밑에까지 분해해서 목매로 훔쳐가다가 어령군 대의면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어른들이 추적해가지고 다시 뺏어와서 면사무소에 존치를 했다가 1959년에 다시 제자리를 옮겼습니다. 1984년 발굴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쌍사자 석등은 3층 석탑과 함께 아랫단에 세워져 있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석등을 세웠던 심초석이 발견되어
현재 위치인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우차에 걸친 발굴조사 때마다 영암사지는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 현재 보이는 영역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찰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기단과 주춧돌만 남아있지만 공들여 장엄한 목조금당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을 것이다. 범상치 않았을 금당도, 금당에 모셨을 불상도 찾아볼 수 없지만 웃자란 풀숲에 마모되고 빛바랜 주춧돌과 석등이 전부지만 천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이 땅에 뿌리내린 부동의 신심, 그 성스러운 마음 세계로 이끌어주는 숨은 그림들이 금당지 곳곳에 새겨져 있다. 전체 규모에 비해 넓지 않은 금당은 겹건물 형식이다. 전각 안에 또 하나의 전각을 짓고 그 안에 불상을 모신 것으로 법주사 팔상전의 양식과 같다. 불상이 모셔졌을 법좌를 제외하면 금당 안에서는 예배드릴 공간조차 여의치 않다. 천상과 속세에 철저한 분리였는지도 모른다. 금당을 천상의 공간으로 장엄한 증표는 곳곳에 남아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금당으로 오르는 계단의 소맷돌 조각이다. 이 사찰의 특징이 다른 사찰보다 다른 특이한 점은 좌우에 정면에 돌 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난간에 오르는 이 기단 옆에 보면 가릉 빈가가 자세히 보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사람 몸에 새의 날개를 한 모습으로 극락조락을 해서 천상의 소리를 낸다는 그런 게 한쪽으로 4가릉 빈가가 새겨져 있고요. 각 기단마다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높은 사찰에만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태가 아름답고 소리 또한 묘하여 묘음조로도 불리는 천상의 새. 부처님께 올리는 천상의 음악이고 금당을 참배하는 이들의 환희심을 조각으로 새겨 넣은 것이리라. 일반적으로 가람은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영암사지는 동서로 배치돼 있다. 아마도 주불이 아미타불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이유다. 비교적 기단과 주춧돌이 잘 남아 있어서 금당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금당은 낮은 단을 쌓아 도두었고 사방에 금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금당 안에 다시 기단을 높이고 법좌를 마련한 흔적이 뚜렷하다. 정사각형의 금당은 사방 어디서든 오를 수 있는 개방형으로 정가운데에 법좌가 위치해 있다. 신도들의 예배 공간을 배려하지 않은 불상 중심이다. 발굴조사단은 불상이 모셔졌던 대좌의 형태와 출토 유물을 조사한 결과 금당 주불로 거대 석불이 모셔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 앞에 탑 주변에 그 매몰된 지역에서 팔각 대자를 깨어서 매몰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상당한 크기의 석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그 석불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어디로 이전되었든지 아니면 주변에 매몰되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암사지의 보물은 몸을 낮춰야 보인다. 기단석의 눈높이를 맞추면 비로소 보이는 장엄한 조각들. 삿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는 단호한 기상의 신중상이다. 장인의 솜씨와 공력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영암사지에서만 볼 수 있는 사찰의 장엄 문화다. 천년이란 말조차 무색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미로운 조각 솜씨는 그뿐만이 아니다. 금당의 기단석 사방에는 사자상이 조각돼 있다.
범접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날씨가 받쳐주고 시간대가 맞으면 영암사의 감흥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석공의 해학일까. 사자후를 상징하는 사자상이 삽살개처럼 친근한 모습이다. 구름도 쉬어가는 깊은 산중. 천년 전 누군가 해탈의 장한 뜻을 고추세우고 고도의 길을 떠났다면 청정하고 신령한 기운의 영암사는 수행도량으로 더없는 길지였을 것이다. 발굴하기 전까지 영암사란 이름은 단지 구전으로 전해질 뿐 전설 속의 사찰이었다. 황매산 깊은 산 중에 버려지고 강탈당한 보물급 문화재를 되찾고 지킨 건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물 문화재는 지켜졌지만 그 상처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쌍사자 석등은 애초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이 반출하며 무게 때문에 내등분을 냈고 그 훼손 흔적이 발견되어 보물급으로 낮춰졌다. 해사지가 아름다운 건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낸 것들. 사계절이 1000번이나 지나고 숱하게 침범했을 화마와 폭풍우도 어쩌지 못한 마치 고승의 사리처럼 일체의 군더더기 없이 가람이 남긴 사리, 석조 문화재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 옛날 영암사는 왜 이렇게 깊은 산중에 자리했을까? 신도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는 도로가 잘 나서 우리 발굴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뭐 기도처로서의 도량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수행자만을 위한 신령스런 기도 도량. 텅 빈 폐사지를 지켜온 건 유물만이 아니다. 영암사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600년 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다. 마음 내려놓기에 좋은 여행자의 쉼터다. 옛 절터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주인과 객이 따로 없다. 수행자들의 갈증을 씻어주었을 장방형의 돌학은 이제 영암사지의 풍경이 되었다. 풀숲에 버려진 듯 소임을 다한 기와 파편도 영암사지를 지키는 정물이 되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감춘 채 무심한 풍경이다. 쓸쓸해서 장엄하고 쓰러진 옛터여서 더욱 절절한 생동감은 영암사지 그곳을 지키고 있는 쌍사자 석등이 있기 때문이다. 놓고 버리고 비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앞에 서볼 일이다. 삶의 쉼표처럼 영암사지에서 한나절을 보내볼 일이다. 천년의 법음에 귀 기울여 볼 일이다. 천년의 법등을 지켜온 쌍사자 석등처럼 굳건한 마음의 심지 하나 불 밝혀질 것이다.